예,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1심 결과가 지금 방금 이제 나왔는데, 저는 재판 현장에는 없었고, 이 YTN을 한 2시간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박 대통령 뇌물 공모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 촉각을 곤두세운 거는 태블릿 PC가 증거 채택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는데,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 자체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나올 때, 이제, 우리 슈링TV하고 잔다르크TV가 확인한 결과, 아무런 언급 없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거 채택이 불발된 거죠. 왜냐하면, 이 형사재판에서는 처음에 증거가 나오면요, 이 피고 쪽에서 이 증거 인정하냐, 이래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거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가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국과수에 넘겼는데, 국과수에서는 너무 많은 조작을 가해서 증거같이 훼손됐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조목조목 장승호 사진을 심은 부분 등등해서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은 아무 의견도 안 냈어요. 아무 의견도.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검찰이 포기를 한 거고, 재판부가 정상적인 재판부였으면은 국가수 보고서 인용하면서 이래서 증거 채택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증거로 채택됐다면은 이번에 안종범 수첩을 증거 채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설명이 아예 없었다. 태블릿 PC가 이 증거라기보다는 그 태블릿 PC 안에 있던 청와대 문건 3건 정도가 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그러니까 정호성 재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최순실이 봤다. 그래서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출됐는데 그거 아예 언급 없었잖아요. 결국 검찰도 포기, 재판부도 포기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아마 2심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경재 변호사가 다시 태블릿 PC 이거 다시 가져와. 그래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겠죠. 2심 시작하자마자. 자,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왜 중요하냐면요. 10월 24일 손석희의 조작 보도 이후에 10월 26일 곧바로 검찰은 WK를 압수수색하고 정호성을 구속합니다. 안종범도 구속하고요. 한마디로 이 조작 보도가 없었으면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차분히 박 대통령도 철저히 조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K재단, 미르재단 이 구성 관련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했으면 되는 문제를 그 조작 보도를 갖고 손석희가 터뜨리면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거든요. 더구나 이게 하나가 있죠. 이게 하나. 손석희가 그냥 태블릿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일부러 10월 19일 날 전에 고영태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 연설문을 고치는 거를 좋아한다. 이 보도를 던져놓고 청와대 측의 반응을 봤는데 이원종 비서실장이 그런 건 봉건사회나 중세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함정에 걸려들었죠. 이원종 비서실장이. 그분 그걸 확인을 하고 답변을 했어야죠. 결국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통령 연설문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쉽게 한번 봐달라. 이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겠냐,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몇 번, 정권 초기 시절에 그렇게 좀 쉽게 가다듬었다. 이원종 비서실장이 그때 그런 식으로 설명했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를 그럴 일이 없다고 하노니까 손석희는 좋다고 이제 청와대 함정 걸렸지 10월 24일 날 터트리니까 거짓말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원종 비서실장이 거짓말했다 보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한 셈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청와대 해명은 완전히 무시되고 최소 30개 이상의 박 대통령 음해 조작 보도가 쏟아져 나오게 된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었고 모든 언론이 박 대통령이 마약을 했다, 비아그라를 샀다, 포르폴륨을 맞았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있다, 이런 거짓 음해 보도가 쌓이면서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게 만든 게 바로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입니다. 이거 당연히 증거 채택 여부를 재판부는 명확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판결 내리는 재판부가 뭐 똑바로 했겠어요. 근데 채택이 불발된 건 확실하고 이제 최순실 20년에 박 대통령 1심에서도 이건 다뤄줘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최순실이 손석희에게 한 100억대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순실 20년형 받았습니다. 이 20년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무너지고 탄핵세력 무너지면은 상당히 이제 경감이 될 텐데 어쨌든 최순실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 손석희 아닙니까? 이제는 이경재 변호사가 좀 검토를 해서 손석희한테 한 100억대 소송을 걸면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들고 버텨버리면 끝나는데 민사재판은 그냥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워치가 손석희에게 우리를 가짜뉴스라고 음해한 건 2억 소송을 넣어서 3월 달부터 재판 심리가 시작되거든요. 그건 못 도망갑니다, 그거. 그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손석희가 국가수 보고서를 조작해서 아무런 PC에 훼손된 게 없다라는 거짓말로 보도하면서 변희재와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 실명을 거론해서 이자들 대응하겠다고 한 건 지금 언론중재위에 가 있는데 언론중재위의 첫 심리 때 중재부장이 그랬습니다. 국가수 보고서에 이미 이렇게 조작됐다고 나온 걸 제가 문건을 들이대니까 중재부장도 맞는데 지금 이 얘기가 JTBC 측에서는 재판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재판에서 증거채택 불발 시 정정보도 하겠다고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23일, 다음 주 금요일 날 23일 날 언론중재에서 다시 JTBC 측을 만나는데 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정보도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니면 말고로 끝날 문제입니까? 지금 이 건이? 그러니까 최순실은 100억대 걸어야 되고요. 저는 한 10억대, 20억대로 따로 걸겠습니다. 미디어워치와 별개로 10억대, 20억대 정도. 그 임직대가 비싸서 그런데,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고, 미디어워치가 2억 걸어놓은 것도 한 20억으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버릴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미디어워치 황현 대표가 이 서울중앙지검에 다녀왔는데, 이건 손석희 측이 저희를 명예훼손 건건인데, 이미 제가 지난 4월에 가서 다 설명했고 국가수보고서 추가 증거 다 제출했기 때문에 도저히 JTBC 쪽의 의도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느낌은 그냥 불기소 처리하고 끝난다는 것 같은데 불기소로 끝낼 문제도 아니죠, 이 건은. 우리가 5,891명이 손석희 증거 조작으로 고발한 사건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검찰이 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제가 대표 고발자이기 때문에 그거 아마 설 연휴 끝나면 다음 주에 할 텐데 거기서 또 잡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재판 법원에서 잡고 있고 언론중재위에서 잡고 있고 검찰도 잡고 있고 방통시민위는 이상로 위원이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넣은 5건 그리고 6건이에요. 제가 넣은 거는. 그리고 김진태 위원이는 5건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 보도 그거 다 지금 방통심의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석희는 전면 포위됐어요. 그래서 오늘 휴가를 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최순실이 완전히 20년 중형을 떨어졌고 박 대통령 뇌물 공모 혐의가 인정됐으면은
손석희는 오늘 JTBC 나와서 내가 다 했다, 내가 태블릿으로 다 했다고 자축 파티를 해야 되는데 휴가를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JTBC가 저는 어떻게 보도할지가 궁금한데, 손석희가 빠졌어도 자기들이 태블릿 PC로 특종을 해서 최순실을 이렇게 잡아놓았다고 자축 보도를 할지, 태블릿 슬쩍 뺄지. 아니, 제대로 보도하려면은 재판부에서 태블릿을 증거 채택 못했다고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JTBC가 태블릿으로 인해서 최순실을 잡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저 바로 또 이 오늘 보도 방통심의로 넘깁니다. 태블릿은 배척됐거든요. 태블릿이라는 사기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검증 과정에서 배척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효과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핵은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같이 한 건데 지금 둘이 신나게 싸우고 있죠. 지금 드디어 이 자유한국당에서 내각제 개헌 카드를 전면 꺼내 들었고, 문재인 당에 있는 내각제 세력과도 교감을 하기 위해서 내각제의 수위를 좀 낮췄다. 그래서 총리는 국회가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가 동의 정도 하는 거. 원래는 이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라면 국회가 장관 임명해야 되는데, 총리는 국회가 임명하고 장관은 지금 총리처럼 국회에 동의를 구해서 임명하도록 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내각제까지도 지금 대충 다 공감대가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헌이 돼버리면 문재인은 식물이 돼버립니다. 식물이 돼버려요. 총리 장관 하나 임명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측의 최전방 나팔수가 손석희인데, 이 내각제 세력은 여기 좀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내각제 세력이 어차피 조선일보하고 뭐 동아일보 이런데 매경이나 남의 방송 손석희 띄워줄 일 있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세력은 손석희가 잡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태블릿으로 탄핵이 촉발되니까 이게 잡혔을 때 탄핵까지 무너질까봐 좀 주저주저 하다가 오늘 재판부에서 태블릿을 빼고도 최순실에게 20년형을 내렸고, 최순실은 민간이잖아요. 박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이 기준 따지면 박 대통령 30년이나 무기징역 나옵니다, 지금. 무기징역 나와요. 그런 판이니 내각제 세력이 원하는 건 달성됐으니까 굳이 이 문재인하고 한판 붙고 있는데 문재인 나팔수 손석희를 보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재판 논리면은 태블릿이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최순실 20년 박 대통령 무기징역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각제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손석희는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뇌물죄가 하나도 인정 안 돼 버렸으면요, 다시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갔을 텐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뇌물죄가 그냥 인정돼 버렸기 때문에 태블릿 없이도 그 상태니까 더 신나게 싸우면서 손석희는 이제 내각제 세력에서는 보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 집회를 12시 중앙일보에서 엽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행진을 통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가서 또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장하고 편집장에게 손석희의 저주책과 제가 손석희 측을 무고죄로 고소한 건, 거기에 다 나와요. 뭘 조작했는지. 무고죄 고소장과 성명서를 넣어서 3사 사장과 편집장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집회하는 과정에서. 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제는 손석희는 빼고 갑시다.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뭐 국정농단 했다 해서 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처벌하는 걸 동의하는 언론이냐 하더라도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석희는 잡아놓고 미디어 워치와 다시 한번 한따까리 합시다. 조중동. 완전히 안 되는 놈은 빼고 가자는 겁니다. 안 되는 자는 빼고 우리끼리 한번 정면 승부 해보자는 겁니다. 손석희만 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거 손석희 지금 복귀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손석희 복귀하는 그 방송 시간대에 저녁 7시에 JTBC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집회 열어서 손석희는
항복하라, 자백하라. 오늘 손석희에 대해서는 제가 성명서를 미리 냈어요. 이제 냈고 그 성명서를 월요일 날 손석희 방송할 때 들어가서 태블릿 PC 자백하라 다시 성명서를 손석희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재판 결과 보고 참 마음들이 아프실 텐데 어쨌든 태블릿 PC 조작을 밝히는 것은 반걸음 정도 더 나갔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가 다짜고짜 그냥 태블릿 PC는 최순실께 맞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막아냈기 때문에 손석희는 이제 벼랑 끝에 더 몰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재판, 이 연관된 재판, 최순실 재판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